잘 산다는 게 네.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눈을 내려 깔았을 때 훨씬 모습이 좋거든요. 아니 근데 이렇게 정면 슬럼프가 오는 이유는 소진돼서 그래요. 일단은 강의 궁금해하는 건 저희 이제 사생활, 사생활이요? 저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 많이들 궁금해하시고요. 글쓰기 저는 이제 놀란 게 되게 본인의 글쓰기보다는 네. 자녀 글쓰기에 관심이 정말 많으시고 그렇구나. 우리 정말 교육열이 높구나. 특히 이제 제 강의에 주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40대 여성분들, 네. 저 여성 팬층이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글쓰기 강의에 정말 여성분들이 더 많이 와요. 네. 그래서 되게 이제 자녀분들 글쓰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죠. 독서라든가 글쓰기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요. 그래서 저기도 시장이 있겠구나. 네. 다음 책은 그래서 다음엔 청소년 관련 책을 네. 쓰려고 해요. 진짜, 청소년 관련 글쓰기 뭐 네. 이런. 그거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안 쓴 거는 중고등학생들이 책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사주겠구나. 안 읽어도 사주겠구나. 또 여기 프롤로그에 엄마들이 사줄 것 같아서 쓰고 그렇죠. 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어머니께서 네.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어떻게 답변을 주세요, 선생님? 저도 잘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답변 자신이 없는 게 저도 예, 아들이 예. 하나 있는데 네. 아들이 글을 안 쓰거든요. 그리고 공부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네 아들부터 잘해 이런 소리 할까봐. 네네. 저는 늘 이제 제가 경험한 걸 가지고 자신 있게 얘기하거든요. 네. 이 책도 그렇고. 근데 솔직히 자녀 관련해서는 예. 제가 이제 그렇게 자신은 없어요. 아들 내가 글쓰기 가르쳐 본 적도 없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놔두세요. 그러지. 제발 뭐에 대해 쓰라고 그러고 검사하고 뭐 이렇게 고쳐주고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사람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못 쓰게 하면 어떻게든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요. 뭐 제가 이제 글 쓰는 방법들 얘기하죠. 그리고 아까 이제 슬럼프 얘기했는데 저도 슬럼프가 자주 와요. 선생님도요? 예. 되게 이제 슬럼프가 오는 이유는 소진돼서 그래요. 네. 에너지가 소진됐든지 소재가 소진됐든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든지. 네. 그 경우는 공부해야 되고요. 또 하나 이유는 이제 책에도 썼지만 계속 자기 수준이 이제 높여가다 보면 이제 사실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수준, 자기 스스로의 기대가 너무 높아져서 거기에 내가 이걸 충족시키지 못할까 봐. 그렇죠.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강원국인데 네, 그렇죠. 더 잘 써야 되는데 이렇게. 네. 그 남들의 시선도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시선보다도 자기 스스로의 기대가 있어요. 이제 거기 한계에 도달한 것 같은 느낌이 올 때, 그런 때는 전 첫 번째는 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지금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어요. 그때는 좀 뭐 방향을 좀 전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계속 뭔가를 써왔다면 에세이를 쓴다던가 방향을 틀어서. 예. 그래서 뭐 블로그를 쭉 해오시는 어떤 주제에 관해서 블로그를 해오시던 분이 이제 어떤 슬럼프가 오면 주제를 바꿔 보신다던가 아니면 블로그에서 다른 매체로 이사를 가신다던가 어떤 변화를 좀 꾀보시면 반드시 거기서 다시 새로운 어떤 의욕 같은 게 생기고요. 네. 그러면서 슬럼프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죠. 근데 선생님 말씀 중에 이렇게 쉬어라. 좀 그게 되게 좀 그렇죠. 맞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꾸준히 글을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쓰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쓰기가 싫고 예전엔 그런 상황에서 좀 꾸역꾸역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안 돼서 그냥 아이 모르겠다 그러고 놀자 그러고 쉬었어요. 네, 좀 그냥 쉬니까 나중에 쓰고 한 싶은 마음이 2주 한 쉬니까 네. 이제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오더니 음. 이제 뭐라도 좀 써야겠는데 이런 위기감도 생기면서 또 다시 시작하니까 써지기도 하더라고요. 아주 쉬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가 이제 아주 떠나면 이제 근데 그런 사라지는 분은 거고. 원래 이제 오래 하실 수 없는 분이었어. 근데 방금 이제 얘기하셨듯이 네. 좀 쉬면 좀 불안해지고 음. 좀 뭘 하면서 또 다시 쓰게 돼요. 네. 그러니까 슬럼프가 오면 좀 쉬셔라. 아니면 예. 좀 방향을 좀 바꿔봐라. 네. 예. 나는 말하듯이 쓴다 이 책이 좋은 점이 이제 글을 어떻게 쓰느냐뿐만 아니라 연설하는 법, 또 왜 갑자기 뭐 술자리에서 한마디 해 막 이렇게 하면 뭐라고 말하지 막 이렇게 건배. 될 때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렇게 네. 정말 디테일한 말하기, 또 제안하는 법, 음. 거절하는 법, 이런 법들을 다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 거절하는 법, 사람들이 진짜 한국 사람들이 정말 더 못하는, 맞아요. 거절하는 걸 배워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거절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거절을 잘 하는 건가요? 거절을 잘하는 법은 무엇인가요? 거절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네. 거절 당하는 사람들은 뭘 원할까? 일단은 그 존중받기를 원해요. 거절과 별개로 거절 당하는 건 당하더라도 네. 이렇게 업신여긴 당하지 않기를 그럼요. 원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왜 내가 거절을 당하는지 사실 이유도 알고 싶어해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건 말고 다른 또 대안은 없는지, 내가 이건 거절 당하지만 다른 길은 없는지. 그래서 이제 거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대한 존중하면서 거절하는 이유를 얘기해 주는 게 전 좋은데, 거절하는 이유가 그 거절 당하는 사람에게서 비롯된 게 아니고 나로부터 비롯된 거다. 그래서 내가 역량이 안 돼서 이거를 해줄 수 없다든지. 거짓말 아닌가요? 너희는 구독자가 부족해서 난 출연 못하겠어.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는 더 효율이 나는 곳에 가겠어. 그 그거는 시간이면.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 거짓말 않고 한번 살아봐요. 네? 그냥 속마음 그대로 다 얘기하면서 한번 살아봐. 아니요. 아니 직장 상사가 아래 직원에 대해 생각하는 거 속내를 다 얘기해봐야 한번. 저한테 그러지 마요. 거절할 때도 잘못했다고 그래. 마찬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또 나는 이제 못 들어주지만 네. 어떤 이런 누구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라던가 네. 그 대안을 좀 제시해주고 그러면 고맙죠. 그 세 가지를 잘 지키면 될 것 같아요. 존중해주고 선의의 거짓말. 그리고 대안을 이제 제시해주고. 무엇보다도 부탁을 잘 들어줘야 돼요. 됐고 그래서 뭐야 지금 내가 뭐 해주면 돼 이게 아니고 그냥 그래 너 정말 힘들었겠구나. 너 어쩌면 좋냐. 일단 이걸 잘하게 깔아야 돼. 그것도 일종의 거짓말이지. 네. 그래서 충분히 그 사람의 어떤 처지에 공감해주고, 근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저는 그 부탁의 절반은 들어줬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바탕 위에서 거절하면 크게 거부감 없죠. 근데 섭외를 하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섭외 거절을 하시는 것에 약간 감동받고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신임하게 됐다고 하는 여기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렇죠. 예. 그분이 뭐라고 하셨길래. 그런 거죠. 이제 제가 출판사 있을 때 저자한테 글을 써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일단은 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한 거에 대해서 너무 감동이다. 정말 하고 싶다. 나 너무 아쉽다. 못하는 게. 함께하지 못하는. 특히 당신이 편집을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한테는 기회인 것 같다. 근데 왜 안 하지? 난 기분 좋던데. 네. 거절을 당하면서도. 그쵸. 네. 오히려 거절을 당하면서 더 기분이 좋던데. 그 다음에 꼭 나랑 한번 할 기회를 잊지 말고 다음에 꼭 달라. 그리고 나중에 결국 안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거절이건 사과건 모든 게 다 본인의 성의 문제고요. 근데 그 성의가 진정성이 있어야 되죠.
입 바른 소리, 누가 봐도 입에 발린 소리다, 립 서비스다, 그런 느낌이 정말 안 들도록 그러려면 정말 진심이어야 되죠. 근데 참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진심을 다 드러내자면 상대방이 너무 좀 상처받은 일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좋은 말로 대응을 해도 결국은 립 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게 많은 그래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가 그래서 진짜 어려운 거예요. 솔직한 것만이 능사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상대를 배려해야 되는데 배려하다 보니까 뭐 상대가 생각할 때 저거는 뭐 진심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아예 딱 기본적으로 저 말하기의 기본은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자. 그걸 기본으로 두고. 그래서 적어도 저 친구는 그냥 솔직하구나. 그런 어떤 나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평가나 그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야 제가 좀 사는데 좀 편하지 않을까. 마음 네. 편하게 그렇지 않으면 맨날 뭐 머리를 굴려야 되고 네. 남의 평가에 막 일희일비 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나대로 사는데 누가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나를 뭐 과소평가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게 또 바로 잡혀질 거란 생각도 있고 그냥 어떤 일관성과 네. 그 일관되게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일체하는 거. 나의 생각, 그 나의 원래 본질과 내 말과 글이 일치하는 거. 일관되고 일치하는 거. 이거에 무게중심을 두고 그냥 살면 그게 사과건 뭐 거절이건 부탁이건 누구를 위로하는 것이건 격려한 뭐 아니면 꾸짖는 것이건 훈계하는 것이건 모든 말에 그걸 바탕에 두면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결국에 글을 잘 쓴다는 것은 잘 산다는 것이다. 그런 말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 글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야지 내 말도 누가 들어주지. 저는 잘 산다는 게 네.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자기 스토리, 자기 경험이 많은 거죠. 치열하게 사는 거죠. 시도하고 도전하고 하면서 사는 거죠. 그게 전 열심히 사는 거. 성공이 아니고 뭔가를 계속 시도하고 뭐 그런 과정에 성장할 수도 있고 뭐 또는 뭐 시련을 겪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하는 거 하나가 저는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여기 이제 책에서 주목하는 삶을 살지 말고 관찰하는 삶을 살아라. 네. 그러니까 누가 여기 주목 그래서 여기 봐. 그러니까 거기를 쳐다보고 남이 정해준 목표를 향해서 경주마처럼 달려가는 삶이 아니고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게 저는 관찰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 자기 이야기가 만들어지죠. 자기 스토리. 그리고 결국 그런 길을 걷다 보면 자기 컨텐츠를 찾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거. 네. 그 컨텐츠가 생겨요. 결국은 우리가 글을 쓴다는 거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자기 스토리와 자기 컨텐츠. 그 자기의 경험과 그런 경험 과정에서 만들어진 나만의 어떤 고유의 컨텐츠. 네.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어떤 잘 살아야 생기는 거거든요. 이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것도 이게 경험만이 아니고 그 경험에서 의미를 곱씹고 뭔가를 제가 성장하려는 계속 욕구를 가지고 공부하고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총체적으로 저는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랬을 때 글도 잘 쓸 수 있는 거죠. 스토리와 컨텐츠가 있으니까. 인생관까지 네. 네. 듣게 그럼- 돼서 좀 감동이에요. 그렇게 이제 본인의 어떤 그 글쓰기 그리고 또 콘텐츠를 이제 발견해서 이렇게 막 하다가 이렇게 그만두는 분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뭔가 꾸준하게 하려면 결국은 습관이 돼야 된다. 그런 그렇죠. 말씀도 많이 해주셨어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만드세요, 선생님은?
저는 핵심은 루틴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글쓰기 습관이면 글쓰기 전에 뭔가 자기만의 의식을 치르는 거, 또 공부하는 습관이면 공부하기 전에 뭔가를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 하루키가 네. 꼭 조깅을 하고 네. 하루에 무조건 20매를 쓴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김훈 선생은 일필로 하루에 무조건 5매를 쓰는데 쓰기 전에 연필 깎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전 루틴이고 루틴이 만들어낸 습관이고 습관을 통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서 습관 들이는 거 하나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 필요하다면 어떤 꿈이나 목표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습관이 지상전이라면 공중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딜 향해서 가는 거. 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글쓰기 책을 10권 쓰겠다. 그래서 100만 부를 팔겠다. 네. 100만 부의 판 저자가 되겠다. 이미 뭐 거의 한 반은 이뤘죠. 네. 그래서 뭐 그걸 향해서 가는 거. 네. 글쓰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거 막 상상하면 할수록 재밌고 이렇게 즐겁죠. 그건 누구든지 막 그냥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되건 안 되건 간에. 그래서 그것을 자꾸 만들기 위해서 저는 안 해봤지만 고시 준비한 사람들이 무슨 고시 합격기 같은 거 맨날 읽는다고 하잖아요. 네. 네네. 그러듯이 저는 글쓰기 강의 같은 것도 글쓰기 책에서 그런 걸 많이 찾으려고 해요. 나의 어떤 비전, 그런 더 어떤 그런 걸 자꾸 만들려고 하고 멀리만 있는 게 아니고 당장에 앞에 어떤 뭘 또 목표를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아까 얘기한 뭐 청소년 글쓰기 책 이런 거는 불과 얼마 전에 만들어진 새로운 목표거든요. 네. 그 목표대로 또 그 책을 못 쓸 수도 있어요. 그 목표는 또 궤도는 또 수정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이걸 지속적으로 글을 쓰는데 필요한 것 같아요. 습관과 그런 어떤 목표. 그걸 계속 하는.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댁에서 글을 쓰시는 건가요? 원래 카페에서 글 쓸 때 제일 멋있으시기 때문에 그 그렇죠.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카페에서 썼다고 하셨는데. 아니, 그 멋있는 모습이고요. 나는 사실은 여성분들도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모습이 제일 아름답더라고요. 예쁘죠. 네, 맞아요. 뭐 요새 지하철에 책을 읽으시거나 카페에서 이렇게 글 쓰시는 요즘에는 이제 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너무 좋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눈을 내려 깔았을 때 훨씬 모습이 좋거든요. 아니 근데 이렇게 정면을 사방팔방 보면. 보셔도 괜찮으신데. 아니 그래도 이렇게 옆에서 보면 약간 아래를 이렇게 노트북을 보면서 이렇게 있을 때가 그 각이 제일 좋아요. 아, 네. 그래서 글을 쓰는 모습이 나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코로나는 있지만 여전히 카페에서 글을 쓰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카페 안 가고 서재를 만들어 주겠대요. 아,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이사를 했는데 네. 아직 지금 책장도 안 들어오고 했는데 거기를 서재로 꾸며주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그럼- 되면 이제 루틴을 뭔가 네. 또 이제 만들어야 돼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루틴은 집이니까 와인을 한 잔씩 해야 되겠다. 아, 글쓰기 전에. 저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카페에서 강원국 선생님의 글 쓰는 멋있는 모습을 집에서 댁에서 하시면 이제 못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너무 아쉽잖아요. 유튜브에 이제 라이브로 요즘에는 왜 공부하는 거 같이 공부해요. Study with me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책 읽어요. 요런 게 있더라고요. 아, 그거 아이디어다. 그래서 라이브로 강옥 선생님이 이제 안경을 닦으시면서 글을 그런 쓰는데 모습을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예, 글쓰기 그러니까 이제 강의 아무 이런 거 말도 하지 안 말고. 하고 나는 이제 뭐 매일 새벽 5시에 뭐 글을 쓴다. 9시에 글을 쓴다. 뭐 밤 9시에 글을 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편집해가지고 그냥 지루하니까 실시간으로 아니요 지루해도 괜찮아. 그냥 우리도 같이 책을 읽는 거죠. 막 5시간 계속 나가는 거예요. 생으로. 그렇죠. 그런 거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함께 한다는 걸 느끼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예, 그거 한번 어떠실까요? 아니 멋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런 걸 좀 쓰려는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 이런 네. 내용을 쓰려고 하는데 한번 지금부터 같이 해보시죠. 네, 그런 그렇게 것도 같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떠오른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앵글 2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렇게 선생님 얼굴, 하나 화면. 하나는 화면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엔 이렇게
멋있는 얼굴 보여드려야 되니까 네. 비추고 그리고 이제 글도 이렇게 이건 뭐 나도 이 시작은 이렇습니다. 뭐. 네, 뭐 그렇게 네, 그냥 좋네요. 말씀 안 과정을 하시고 그냥 한번- 글 쓰는 거 보여주셔도 그냥 보면서 저렇게 쓰시는구나. 유튜브 강원국의 말빨 글빨입니다.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네. 왜냐하면 카페에서 못 보이는 게 너무 아쉬우니까 강원국 선생님 글 쓰시는 모습을 나중에 반드시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희를 잊지 마시고요.